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문수거든요. 결국은 뱀을 잡으려고 하면은 뱀의 머리를 잘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문수는 머리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박문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소론을 완전히 제압할 수가 없고 노론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결국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힌다. 백성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 수만 양을 횡령했다는 죄명이었다. 노론들의 철저한 모략이었다. 박문수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박문수를 구해준 것은 결국 임금인 영조였습니다. 영조는 박문수를 가둔 지 한 달여 만에 그의 혐의를 풀어주고 상소를 올린 홍계희를 파직시켰습니다. 이처럼 박문수가 정치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영조는 항상 박문수의 편에 섰습니다. 노론 집권 대신들에게 박문수는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소론 소수파의 한계를 안고 있었던 박문수는 노론들의 끊임없는 모함과 공격에 시달려야만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문수는 결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박문수가 제안한 또 한 가지는 소금이었다. 박문수는 소금을 생산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금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요즘에는 바닷물을 바람과 햇빛에 증발시켜 쉽게 소금을 생산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가마솥에서 10시간 가까이 바닷물을 끓여야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소나무도 베지 못하게 해 땔감을 구하기도 힘들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박문수는 직접 소금을 구웠다. 노론 대신들은 박문수를 두고 소금 장사꾼이라고 비난했지만 박문수는 개의치 않았다. 박문수를 비롯해서 4명이 그 일을 했는데 그중에 2명이 죽어요. 그 일을 하고 나서. 그렇게 일이 힘듭니다. 근데 이 일은 힘든데 돌아오는 거는 욕이고 그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박문수는 아주 그걸 잘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 3만 6천 석 정도를 6개월 만에 소금을 생산하는데 그게 이제 쌀로 환산을 하면 7만 석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효과입니다. 박문수는 궁핍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영조를 질책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백성은 궁핍하고 재물은 고갈되어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300년 종사가 어찌 전하 때에 망하려는 조짐이 아니겠습니까? 국사를 물리치고 마음을 붙이려 하지 않으시니 장차 국가를 어떤 지경에 두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신하들은 박문수의 거친 말과 행동을 비난했지만 영조는 박문수의 진심을 알았다. 박문수는 영조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신하였다. 그만큼 박문수는 국사의 중요한 일을 도맡아 했다. 탁지 정리를 편찬한 것도 박문수였다. 조정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방책을 정리한 것인데 국가재정의 용도와 규제 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착지 정리가 완성된 후 영조는 또 한 번 박문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재정에 낭비를 줄인 박문수의 공을 크게 칭찬하며 손수 글을 써서 내렸다. 그러나 박문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게 된다. 영조 31년, 나라를 비방하는 글이 나주객사에 붙었다. 영모였다. 이를 주도한 것은 소론이었다. 그러나 영모의 실패로 소론들은 대거 숙청당한다. 이때 박문수도 역적으로 거론됐다. 노론들은 이 기회에 박문수를 제거하고자 했다. 영조 31년에 을의 옥사 당시에 박문수도 거기에 걸려듭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영조를 30여 년간 섬겼던 그런 신하로서 영조가 아주 신임을 하는 이런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체포가 되어서 영조의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영조마저 처음에는 박문수를 믿지 않았다. 박문수는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며 세상과의 문을 닫아 걸었다. 그리고 영모 사건이 있은 지 1년 만에 박문수는 생을 마감한다. 영조는 박문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했다. 영조와 박문수는 왕과 신하를 떠나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이였다. 훗날 영조실록을 편찬한 노론조차도 박문수의 자질만큼은 높이 평가했다. 살아생전 벼슬에 욕심이 없었던 박문수는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아무리 조선사회가 양반사회라고 하더라도 양반들도 자기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양반들한테는 썩 그렇게 달가운 인물은 아니었겠죠. 평생 자신의 임무로 삼은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를 바르게 경영한다 하는 이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민생 문제를 자기가 꼭 해결하겠다. 백성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암행어사. 박문수는 바로 백성들의 이상을 실현시켜준 암행어사였다. 원칙과 소신, 강한 개혁의 의지로 백성들을 구하고자 했던 박문수.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